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8일 마감후 특징주 기획TV입니다. 그럼 오늘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로로 하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황은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슬금슬금 고점이 된 게 계속 빠지고 있죠.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하한가 간 종목은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종목은 오늘도 한 12% 정도 빠져서 생각보다 엄청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로 수익이 났던 사람들도 거의 다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어깨 부분에서 팔기를 바랍니다. 오르기 전에. 네, 5월 들어 이제 외국인이 지속 매도 중입니다. 이건 이제 환율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저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빠진다. 한 1700을 향해 빠진다고 저는 이거에 배팅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 사견입니다. 물론 안 빠져서 2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빠져서 한 1700, 요 선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 사견입니다. 전 빠진다에 배팅을 한 상태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트리거로서는 대기업이 혹시라도 하나 부도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방은행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폭락. 이게 폭락이 안 되도록 계속 막아야 되고 이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자꾸 이제 경매가 너무 증가하는 거 이런 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제 전체 자산의 우리나라 자산의 70% 정도가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빠진다면 좀 영향이 크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안 되죠. 조금씩 연착륙할 수 있도록 빠지는 정도에서 멈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번째랑 연관되어 있는데 이제 증권사 PF 대출이 지금 재작년, 작년 엄청 많이 이걸 했어요. 부동산 그 호황에 따라서. 그럼 이 부동산 PF 대출이 뭐냐?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을 짓게 되면요.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어요. 이제 시행사는 이제 공사 전 과정, 뭐 분양부터 해서 기획, 책임, 뭐 분양까지, 그러니까 입주까지 분양부터 뭐 입주까지 얘기하는 거죠, 입주. 근데 이제 시공사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짓기만 하는 이제 건설사. 옛날에는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를 건설사가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이제 나중에 그 집이 지어질 때까지 너무 많은 공사를 여러 개 하면 그 대출이 커져서 부실이 커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시행사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조합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건 또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친구도 여기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있어서 제가 시행사 다니는 친구를 한테 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지주, 땅 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요렇게 됩니다. 땅이 있으면은 시행사는 10%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이 PF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든 뭐 주택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10%도 사채나 이런 거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는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부도를 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잃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분양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분양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 지어지겠죠. 이제 집이. 그럼 이 건설비나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대출을 일으킵니다. 이 대출을 일으키는데 요거를 주체가 돼서 요번에 PF 대출이 주체가 된 게 증권사. 만약에 요걸 그러면서 이제 3개월짜리 ABCP라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제 증권사가 주체가 되죠. 그래가지고 요게 3개월짜리 어음이거든요. 요 기간 동안. 그럼 요 기간 동안 돌렸다가 또 요때 또 새로운 사람을 물색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2년이다 하면 7번, 대략 7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주택이 다 이제 해서 다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하고 판돈하고
요 만기금하고 퉁을 치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 3개월이 돼서 이제 새로 이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연장이 안 되냐?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된 겁니다. 판매가. 증권사가 매입해 주는 조건인데 왜 판매가 안 됐냐? 이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때 이게 뭐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짓다가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또 안 팔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니까 이 채권을 안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이제 보십시오. 요런 구조의 단점이 있는 거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봐보세요. 2019년 6월 42조 4천억 정도가 PF 대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6월 기준. 근데 증권사 자기 자본이 58조 4천억 원, 요거의 72.7% 정도가 PF 대출이 나간 거죠. 여기 수수료가 좋고 짭짤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 많이 한 데는 수익이 좋았죠. 그래서 서로 이거를 뭐랄까 그 서로 막 이렇게 나눠 갖게 했어요. 나눠 가졌어요. 이제 수익이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 가졌죠. 임원들부터 해서 뭐 직원들이. 그럼 자 보세요. 자기 자본 대비 채무 보증 비율이 높은 증권사가 있습니다. 거의 조금씩 다 있는데 많이 판 데가 이제 메리츠증권 211.5%, 한국투자증권이 94.7%, NH투자증권이 68.6%, 삼성증권이 51.0%입니다. 51%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렇게 비중이 크게 무리하게 대출을 보증을 서준 거죠. 근데 이제 A, B, C, P 시장에 만약에 소화 실패되면 이제 증권사가 떠안는다. 이렇게 됐었는데 요게 4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투자, 하나증권, 삼성증권이 못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막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서 금융당국에 가서 해갖고 뭐 그 여력이는가 그거 15%에서 30%로 이렇게 늘려주면서 겨우 막았죠. 근데 그러면서 또 안 되는 건 막 이때 ELS랑 합쳐갖고 현금이 모자르니까 막 자기네 좋은 주식부터 막 다 갖다 막 팔기 시작해서 개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 증권사 애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5월 달에 6조가 있어요. 6조. 6월 달에 4조가 만기 물량인데 이게 뭐 한 회사께 아니라 뭐 여러 군데 회사에 또 여러 군데 공사하는 곳이겠죠. 근데 이걸 시장에서 소화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또 증권사가 떠안아야 돼요. 또 이 돈을 구해서 지네가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이제 꽁수로 하는 거 요즘에 개인에게 전단체를 판매를 해요. 이걸 속여가지고. 그래서 전자단기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의 담보를 요 A, B, C, P를 하는데 요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개인이 요거를 뭐 샀었으니까 뭐 개인한테 전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거 수익률 좋다고 해서 샀다가 이런 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2년 후 결론은 이제 2년 후 주택이 안 팔릴 것 같으면 이 A, B, C, P를 사지 않고 얼어붙어 버려요. 4월 달처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주택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죠. 폭락하지 말아야죠.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서 이때 또 돌리고 이때 또 누가 사주고 또 사주고 돌려서 만기에 아파트도 다 완판을 해서 이게 퉁이 돼야죠. 이런 시나리오. 근데 아파트 값이 비싸고 이럴 때는 그냥 막 이걸 해도 됐는데 한마디로 코로나부터 뭐 올해 경기 안 좋으니까 작년부터 코로나가 아니래도 이거 너무 많이 대출해줬다. 증권사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4월 달에도 금융감독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증권사도 있대요. 이거 요번에 3%에서 이걸 다뤄서 제가 예전에도 이 PF 대출 문제를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은 계속 있다. 그거는 이제 그리고 요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 ABCP 요 어음은 안 받아주기로 했어요. 왜 안 받아주냐? 얄미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이걸로 다 수익이 날 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많이 다 이렇게 나눠서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웅진 싱크빅이
이제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그 날짜에 이제 누가 샀는지 그런 주주 명부가 없어요. 그때 그걸 거기 이제 증권사나 어디 이렇게 이런 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직원 실수로. 그래서 배당을 못해서 뭐 이게 연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기업의 좀 허술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허술한 면이 많죠. 네, 이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상장 회사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전에 얘기했죠.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가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1.7조를 지원해 줄 테니까 인수해라 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빚을 까보니까 계속 눌러서 지금 1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주고 10조의 빚을 떠안기는 얘네가 짱구가 아닌 이상 이거를 인수한다는 건 좀 언제 벌어서 이 빚을 다 갚겠습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요. 힘든데 시간을 계속 끄는 거죠. 지금 또 쌍용차인가요? 그것도 문제 계속 나오죠. 거기다 두산 문제도 지금 걔네들 막 풀려고 막 회사 팔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회사들이 많아요. 특징주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가 올 듯합니다. 제가 이거 종목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i3 시스템이 제가 알던 게 있어서 내일도 21선 지지하면 다시 쌓아 올릴 것 같습니다. 의외로 밑으로 안 내리고 천천히 이제 21선을 따라서 올리면 좋은데 그걸 하회해 버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동차 요거 프로그램 요거 새로 해서 상승 차트 세력주인데 차트가 상승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이제 옛날에 테슬라 부품 납품 때문에 이 테슬라가 이제 계속 주가가 상승하면서 같이 뛰었는데 다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테슬라 공장이 가동을 했답니다. 미국에서. S넷 조정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격 의료 시장 진출, 그래서 이제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JW 신약, 삼성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저번에도 얘기했죠. 좀 수상한 움직임이 있고 다시 우상향할 듯 합니다. 잘 보십시오. 전고체 테마 시동이 걸은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원격 의료처럼 가다가 며칠 가다 또 하루 이틀 빠지고 또 며칠 가다 하루 이틀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저도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 관련주가 이제 아바코, 삼진 L&D,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잘 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아바코가 또 대장으로 또 올라왔죠. 이 아바코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하는 주사업에서도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죠. 시총 대비 순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트리거가 아니래도 아바코는 최소 2천억의 시총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 HCN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차트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톱텍 KM DR잼 의료용품 지속 상승주.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요 메디아나입니다. 오늘 메디아나가 7%대 하락을 했는데 차익이 나왔습니다. 요거 조정이 시작돼서 빠지다가 어디까지 쭉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돌려서 가거나 매출이 없다면 돌렸다가 그냥 이렇게 때려맞고 또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다시 가죠. 지금 톱텍 KL DR잼을 저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오르죠. 이게 메디아나처럼 이제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내일이 와도 괜찮고요. 내일이 와도 되고 모레 와도 되고. 그러니까 주식은 지속 상승할 것 같지만, 네? 어느 순간 한 번에 푹 꺾여요. 네. 지속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로켓도 아니고 주식은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계속 갈 줄 알고. 그래서 계속 갈 때 좀씩 분할 매도를 해줘야 돼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TSE 매출이 급상승해서 오늘도 뭐 12%인가? 하여튼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괜찮죠? 근데 지금 조금 거의 다 급등한 것 같아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렸다 뺐다. 오늘도 많이 올렸다 뺐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면서 돌려서 2만 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다음에 이제 원익홀딩스가 있습니다. 점층적 상승 중 원익홀딩스가 요렇게 빼올리는 차트들이 4구간에 지금 갔는데 어느 순간 시세를 받으면 좀 많이 갑니다. 바이오주 중에 오늘 좀 괜찮은 차트들 메디프론, 랩지노믹스, 티움바이오, 이지웹지스, 녹십자 차트가 좋습니다. 조금 조금 이렇게 뺐다가 다시 가는 차트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재료를 품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각자 이렇게 게시판만 봐도 뭐 이게 치매 관련 뭐 신약 개발이다, 뭐 신약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슬금슬금 빠지는 주가 계속 나온다는 거 조심하십시오. 예. 하여튼 이번 주도 잘 투자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